저는 노트북과 데스크탑 중에 데스크탑을 더 좋아합니다. 성능 때문이죠. 데스크탑이 성능이 훨씬 좋으니까. 근데 최근에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이것들을 다 싸고 정리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이게 다 정리하고 노트북 하나만 쓸까? 노트북 사면은 뭐 사지? 만일에 제가 노트북을 산다고 하면 저는 이 노트북을 살 겁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15입니다. 우리가 노트북을 고를 때 나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만일 레이저 블레이드를 보고 있다면 가격보다는 성능, 디자인, 마감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는 전체 노트북 시장 안에서 가장 고가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가가 보통 300만 원 정도는 하니까 비싼 편이죠. 최근에 라인업을 더 늘려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13인치 레이저북, 스텔스 등의 제품이 있었지만 스텔스는 단종되었고 레이저북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AMD 라이젠 칩셋을 사용하는 블레이드 14, 레이저 블레이드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이드 15, 17,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라인업이 블레이드 16, 18입니다. 뒤에 있는 숫자는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저 블레이드 16, 18은 인텔 i9 13980HX CPU와 RTX 4090 GPU 옵션까지 가장 높은 사양으로 선택할 수 있고 미니 LED를 활용한 가변 해상도 디스플레이 등 더욱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만큼 가장 비싼 가격대의 제품입니다. 크기와 무게 또한 기존 블레이드 15, 17보다 전체적으로 두꺼워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블레이드 15 제품으로 레이저에서 가성비를 논한다는 게 조금 넌센스이긴 하지만 레이저 블레이드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품이라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블레이드 16, 18이 새로 나온 제품이라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블레이드 15 또한 조용히 최신형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거든요. 13세대 인텔 프로세서와 RTX 4070을 장착하고 말이죠.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는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얇고 미니멀한 디자인에 알루미늄을 가공해 만든 셰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완성도나 마감 모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지문은 여전히 잘 묻어나네요. 알루미늄 소재는 발열 관리에는 효과적이지만 실사용에 있어서는 장단이 있어서 뒤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초록뱀 로고는 레이저의 시그니처 로고죠. LED도 들어옵니다. 바닥면은 가운데 흡기 팬 2개가 있고 그 위로는 배기구가 있습니다. 흡기가 용이할 수 있게 바닥에 고무 피트를 높게 해놨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16.99mm의 두께로 삼성 갤럭시북 LG 그램의 16mm보다 약간 더 두꺼운 정도로 굉장히 얇은 편입니다. 다만 무게는 2.01kg으로 최근의 울트라북처럼 가볍진 않습니다. 거기에 700g 정도 되는 230W 어댑터까지 포함한다면 무게는 꽤나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해요. 포트 구성은 왼쪽부터 전원 포트, USB-A 3.2 Gen2 포트 2개, 썬더볼트 4 포트, 오른쪽은 UHS-2 SD 카드 리더, 썬더볼트 4 포트, USB-A 3.2 Gen2 포트, HDMI 2.1 포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썬더볼트 4 포트는 최대 100W까지 충전을 받을 수 있고 PD 3.0을 지원해서 최대 60W로 충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꼭 전용 어댑터가 아니어도 USB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거꾸로 스마트폰의 고속 충전이나 노트북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들고 다닐 때는 어댑터 없이 USB 충전기를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또한 DP 1.4를 지원해서 USB-C to DP 케이블이 있으면 고주사율 모니터에 연결해 144Hz 주사율로 동작시킬 수도 있습니다. HDMI 포트도 최신 규격인 2.1을 지원하기 때문에 요즘에 출시하고 있는 HDMI 2.1 고주사율 모니터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썬더볼트 포트는 USB-C도 호환되기 때문에 포트에 대한 구성은 부족함 없이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스펙으로요. 15.6인치 디스플레이는 QHD 해상도와 240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입니다.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된 500니트 밝기의 디스플레이는 DCI P3 기준 100%의 색 영역을 지원합니다. 맥북 디스플레이가 DCI P3 100%를 지원하는데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색 영역의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게이밍 노트북들은 주사율은 높은데 해상도는 FHD급인 경우가 많아요. FHD는 해상도가 낮은 만큼 프레임을 더 높일 수는 있지만
화면 자체만 놓고 보면 더 높은 해상도가 훨씬 더 깔끔하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RPG나 어드벤처 게임이라면 더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고성능 노트북은 게임도 하겠지만 작업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QHD급 해상도인 만큼 한 화면에 보여지는 정보들도 많고 실사용에서는 훨씬 더 쓰임새가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키보드는 스트로크가 낮은 일반적인 펜타그래프 키보드입니다. 레이저 시냅스를 통해 키별로 RGB 설정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내적 게이밍 감성이라고 할까요? 레이저의 터치패드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리시전 글래스 패드로 넓기도 넓고 터치하는 감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레이저 블레이드를 사용했었는데 그때 아쉽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스피커였거든요. 근데 이번 제품은 사용하면서 스피커가 전보다 훨씬 좋아져서 놀랐어요. 볼륨도 커졌고 공간감도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THX 스페셜 오디오도 지원하고요. 하지만 모든 면에서 다 만족스럽진 않았고 안정감 있는 저음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약간의 빈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또 볼륨이 60%가 넘어가면 소리가 좀 깨지기 시작하는 것들도 약간은 아쉬웠고요. 레이저 시냅스에서 성능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테스트 환경은 부스트 모드로 테스트를 한 기준입니다. CPU 성능 테스트 결과 시네벤치 R23 싱글코어에서 1874점, 멀티코어에서 14210점으로 12세대 데스크탑 CPU인 i5 12600의 스코어와 유사한 수준이었어요. 13세대 데스크탑 CPU인 13600과는 멀티코어에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GPU 테스트 결과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점수는 5427점으로 엔비디아 데스크탑 GPU인 RTX 3070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낮았고 3060 Ti와 유사한 수준이었어요. 스펙상으로 보면 노트북용 CPU와 GPU의 성능은 데스크탑과 비교했을 때 한 세대 이전의 아랫등급 모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적은 소비 전력을 가지고 제한된 공간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 점은 인상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인게임에서는 오버워치 매우 높은 옵션으로 평균 프레임 130 이상을 꾸준하게 뽑아줬습니다. 옵션을 낮음으로 설정하면 230 프레임 이상을 뽑아줍니다. QHD 해상도가 주는 화면의 선명함이 있어 옵션을 좀 타협해도 훨씬 만족스러운 그래픽을 보여줬어요. 사이버펑크, 레이트레이싱 낮음 옵션 기준으로 50프레임 정도를 꾸준하게 보여줬습니다. 게임이 돌아간다 수준이 아닌 충분히 게임을 즐길 만한 수준이었어요. 거기에 레이저 시냅스를 통해 다양한 RGB 효과까지 더해져 보는 즐거움도 좋았고요. 제품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알루미늄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알루미늄 소재가 발열 관리에 더 좋다 말씀드렸었는데 거꾸로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빠른 발열 해소를 위해서는 전도율이 높으면 유리하겠죠. 키보드 쪽과 팜레스트가 뜨뜻해집니다. 발열 관리로만 보면 열전도를 높여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맞는데 사용자 경험으로는 뭔가 유쾌하지 않은 좀 이런 느낌은 아쉬웠어요. 게임에서의 GPU 온도는 일정하게 65도에서 85도 사이를 유지하고 약간 스로틀링이 걸리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클럭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CPU 온도는 꽤 들쭉날쭉하더라고요. 100도 찍고 스로틀링 걸리고 다시 온도가 훅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를 잦게 반복하는 편이었어요. 스로틀링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CPU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네벤치 스코어가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i7 13800H의 멀티코어 점수는 18804점이거든요. 레이저 블레이드 15의 점수는 14210점으로 더 낮은 편인데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이 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이퍼 챔버와 두 개의 팬을 풀로 돌려도 공간적으로 얇게 제작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구조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신형 레이저 블레이드는 발열 제어를 위해 22mm의 좀 더 두꺼운 두께를 갖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레이저 블레이드를 사용했었다가 데스크탑으로 넘어간 가장 큰 이유가 소음 때문이었거든요. 소리 크기도 크긴데 팬소음 자체가 좀 날카로워서 듣기 불편했었어요. 이번 레이저 블레이드 15의 팬소음은 여전히 큽니다. 다만 개선되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팬소리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노트북이 갖고 있는 구조상의 한계라서 발열 제어와 소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소음의 기준은 보통 일상적인 작업할 때가 아니라 게임을 풀로 돌릴 때의 소음이고, 평소에 일반적인 사용이나 문서 작업할 때는 크게 팬소음이나 발열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 게임에 대해서 좀 더 가혹하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80W의 비교적 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을 분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퍼포먼스를 낮추고 외장 그래픽 사용도 제한되면서 배터리의 효율성을 높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사용 시간은 3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시간이 좀 짧죠. 울트라북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노트북 배터리 성능에 대한 기준치가 최근엔 5-6시간은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4시간 정도까지는 좀 돼줬으면 했는데 이 부분 좀 아쉬웠습니다. 다만 USB PD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USB-C 고속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할 수 있어서 꼭 이 무거운 어댑터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점은 좋았고요.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는 가성비를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제품이에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중엔 200만원대의 가성비 제품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은 400만원의 가격대지만 제품의 디자인, 마감, 포트 구성, 하물며 포트 스펙까지도 부족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에서 보기 힘든 슬림한 두께까지 대체할 만한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딱 한 대 사야 된다고 하면 가장 최신의 사양으로 업데이트된 레이저 블레이드 15가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